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포유한율연구소가 방송을 시작한 지 800번째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 특히 종목 관련 얘기는 가능한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800번째를 기념해 가지고 그 종목 관련의 얘기, 또 시장도 며칠 전에 얘기한 대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이제 대부분 다 발표를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6일 내일자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크게 다른 그 2차전지 업종과 다르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그 중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작전주 관련 주식도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또 수급도 깨졌고, 신용을 써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죠. 신용이 과다한 종목이 또 2차전지 관련 주식이고,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신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주가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은 2차전지 관련 업종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시장 전체 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포유 환율연구소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이 주식이 비슷한 업종인 그 삼천리가 도시가스 판매를 하죠. 아마 가정 주부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로 보는데, 이 삼천리 주식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가스 사업이 있어요. 더군다나 원래 1월에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최근에는 종합무역 상사 성격보다는 그 에너지 업종으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또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삼천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영향 요소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유일하게 LPG 밸류체인을 완성한 업체예요. 삼천리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구입을 해가 와가지고 발전용으로 쓰거나 가게에 공급을 하죠. 그렇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삼천리와 어떻게 보면 세계를 무대로 가스 판매업을 하는 인터내셔널의 차이점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확장성이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서 유럽이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장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그 저장 시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스는 그 일반 그 원자재는 창고에 보관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스는 그 저장 시설, 그러니까 창고에 해당되는 저장 시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저장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연중으로 가격 등록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그 저점에서 고점이 매년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저장식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그 가격 등락폭을 뭐 좀 줄일 수 있다. 쉽게 하면 평균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그 매출액 마진율이 뭐 10% 이상 크게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장래가 밝은 그 주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했어요. 참고로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적자예요. EPS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도 크게 감소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만원 이하로 마이너스예요. 그만큼은 이제 그 2022년 3분기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았죠. 그때 이제 계약해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면 판매 시점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50% 이상 하락을 해버리죠. 환율도 2022년 10월에는 굉장히 높았죠. 1,400원대니까. 그런데 연말에는 또 1,250원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삼천리가 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국내 정권 전문가들 중에서는 천연가스 가격하고 영업이익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기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그 애널리스트 되죠. 천연가스 가격하고 우리 국내 그 판매 가격은 연결이 안 되지만은 영업 실적은 연결이 돼요. 판매 가격은 이거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한전 전기요금을 국가가 통제하듯이 천연가스 가격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그 천연가스를 구입해 오면 가격에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근데 그것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직접 생산하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매입을 해가지고 국내 가게에 판매하거나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뭐 삼천리가 해당되는데 가격이 내리면 쉽게 하면 구입할 때 가격은 높고 판매할 때 가격이 낮으면 영업 실적이 악화되지요. 실제로 삼천리 그 실적이 악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우위에 있어요. 우선은 일본 혼다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LPG 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하지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시설도 뭐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그 해외 판매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뭐 가스 통에 넣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PG를 직접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메리트죠. 저장 시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살 때 생산한 거는 저장하고 또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면 연중 판매 가격을 평균화 시키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마진율이 10% 정도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중장기적 영업 실적, 즉 결국 포유 환율 연구소 강조하는 그 성장성보다 수익성이 중요한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성장성 플러스 수익성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므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실제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고요.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난해 4분기에는 조금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배당률도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4% 배당을 했죠.
삼천리는 주가 대비 0.7%밖에 배당을 못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4개를 종합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삼천리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주식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주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저께 JTBC, 그래도 시청자가 가장 많죠. 그쪽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삼천리를 비롯한 한 6개 주식이 작전 세력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오늘 삼천리 주식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오늘 25일입니다. 그 2일 연속 하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삼천리가 그 24일일 겁니다. 52만원에서 아침에 오늘,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25일 24만원으로 거의 뭐 60% 가까이 하락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되는데, 어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따라가면서 작전주에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것과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회사의 그 구체적인 주가 영향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삼천리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에는 만원 정도 적자예요. 물론 3분기에는 2,910원 정도 EPS를 기록했는데 ROE도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는 적자지요. 3분기에는 3.4인데 이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2만원까지 상승한 것이 이제 비정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주가 있다라는 제보도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JTBC에서 보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는 마이너스 11.6, 4분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에는 3.4,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쁘지요. 삼천리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등락에 취약하다는 거죠. 해외 저장시설도 없고, 해외에서 비쌀 때는 비싸게 사고 오고, 살 때는 싸게 사가 올 수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변동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도 삼천리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훨씬 투자 매력이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PR도 삼천리가 2배 이상 높고요. 그것도 연간 평균입니다. 이거는요. 한 분기만 놓고 보면 삼천리는 너무 나쁘죠. 그렇지만 이제 1년을 놓고 보면 삼천리가 12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7배밖에 지금 안 되죠. 4월 25일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주당 순자산은 삼천리가 훨씬 많아요. 이것이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자산 재평가법이 있을 때 부동산 등을 재평가해 가지고 주당 순자산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을 지금 성업공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수를 했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종 주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적자분이라든지 과대평가된 부분 다 해소가 됐겠죠. 그러니까 자산에 거품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고, 이 자료는 정건사 자료인데 가로 속에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고 가로 밖에 있는 수치는 4분기 실적, 2022년 4분기입니다. 삼천리는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포유환율연구소가 800회 방송을 하면서 여태까지 좀 얘기하지 않았던 국내 주식과 그리고 시황, 그리고 작전주에 뛰어들면 되지 않는다, 큰일 난다,
또 신용이 많은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 또 가능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있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2차전지 업종이다. 그 사례가. 그리고 삼천리도 같은 성격의 주식이다. 결국 주식 투자자는 성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800개 방송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